Hi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24th of February 2021, 8:45. 자, 요 마이크를 새로 이제 우리가 이제 스튜디오를 하면서 이제 세 명이 이렇게 동시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이크를 새로 하나 샀는데요. 요게 성능이 어떤지 한번 지금 테스트 해보고 있는데 녹음이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되겠죠. 하여튼 그리고 지금 스튜디오 꾸미는 게 조금 일정이 밀렸습니다. 지금 인테리어 지금 해주시는 분이 그 신학기가 이제 3월 달에 시작이 되니까 2월 달에 원래 인테리어가 많은 데다가 요즘은 뭐 하여튼 코로나 때문에 밖에도 못 나갈 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엄청나게 바쁘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그래갖고 원래 목금 이번 주에 뭐 어차피 조그맣게 꾸미는 거라 해주기로 했는데 도저히 시간이 안 돼갖고 이번 토요일 날 좀 그쪽에 막 이렇게 철거할 것도 있고 좀 막 쓰레기도 많고 그래서 좀 토요일 날 치우고 다음 주 월화에 공사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뭐 이제 책상 같은 것도 좀 구비를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렇게 준비할 것들이 있어서 조금은 뒤로 밀릴 것 같아요. 조금은 뒤로 밀릴 것 같고 어찌됐든 뭐 하여튼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먼저 소개해 드릴 기업은 칩센 미디어 한 분이 이제 칩센 미디어를 좀 분석해 달라고 해서 좀 준비를 했는데 뭐 분석할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칩센 미디어는 기본적으로 2003년도에 설립된 회사고요. 소프트웨어 개발 산업이고 시스템 반도체 설계 그 다음에 개발 및 판매한다. 그러니까 IP 개발 및 판매하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칩 제조사의 비디오 IP를 라이선스하고 반도체 칩 회사는 이 칩센 미디어의 비디오 기술 및 자체 기술을 활용하여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TV 등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을 설계, 개발, 제조하여 납품한다. 그런 거고, 로열티가 53.1% 매출이에요. 라이선스가 43.2%, 용역이 3.7% 그렇게 있고요. 김상현 대표님이고, 2003년도 3월 6일 날 회사가 시작이 됐고, 2015년 8월 5일 날 상장이 됐는데, 역사는 좀 됐네요. 2003년도부터 2013, 20년은 조금 안 됐는데 어찌됐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사는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고 매출은 보니까 이렇게 올라갔다 다시 떨어졌다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우상향 곡선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현재 15,450원이고 최고 많이 올랐을 때가 16,650원이니까 거의 지금 가격하고 큰 차이가 없으니까 거의 지금 최고 높은 지점까지 온 거고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근데 매출이 그러니까 회사 규모는 아주 굉장히 작은 회사더라고요. 2018년, 19년, 2020년인데 2018년에 141억, 161억, 169억 사실은 뭐 1년에 141억 하면 그렇게 작은 회사는 아닌데 하도 뭐 우리가 몇 천억 뭐 몇 조는 우습게 나오다 보니까 141억 하면 굉장히 작아 보이네요. 근데 그래도 영업이익은 계속 내고 있습니다. 2018년에 20억, 19년에 36억, 2020년에 55억 이렇게 내서 영업이익률도 14.30, 22.26, 20.71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부채 비율이 11.61, 11.74니까 뭐 이거는 빚이 하나도 없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리고 근데 요즘에 이렇게 또 많이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회사가 차량용 반도체가 공급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삼성이 뭐 지금 M&A 할 수 있는 게 뭐 NXP나 인피니언이나 STM이나 뭐 계속 물망이 오르고 있잖아요. 근데 이 회사가 반도체 설계
요런데 이제 차량용 반도체의 설계를 해주는 또 전문 업체인가 봐요. 그래서 NXP를 고객사로 갖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삼성이 그런 걸 M&A 하면 결국은 칩셋 미디어도 같이 M&A 하지는 않을까. 그럼 아무래도 좀 삼성이 필요해서 사는 거니까 비싼 가격에 사겠죠. 그래서 요즘 이 칩셋 미디어가 그렇게 좀 뛰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요런 호재가 있으면 요게 세력들이 또 좀 장난을 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삼성전자를 좀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나 뭐 삼성전자 우선주 많은 분들이 사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차량용 반도체가 지금 공급 부족이라 난리인데 삼성전자가 지금 그 뭐죠 차량용 반도체 부품 회사를 M&A를 하려고 하는데 워낙 뭐 삼성전자 지금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게 이제 요거를 하는 각 나라들에서 뭐 미국이 됐던 독일이 됐던 일본이 됐던 스위스가 됐던 자국 내 중요한 산업이라고 생각해서 요거를 잘 안 넘겨주려고 그러는가 봐요. 그리고 뭐 미국이나 중국의 또 승인도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고 그러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선 좀 기다리는 거죠. 차량용 반도체가 너무 부족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라도 이런 회사를 맡아서 대규모 투자를 해주지 않으면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이 도저히 해결이 안 되겠다. 이러는 사태까지 오기를 삼성전자는 기다리고 있는 거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돈이 있어도 M&A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칩셋 미디어도 되게 좋겠죠. 근데 이제 그거는 미래 일이고 단언할 수는 없어서 될 수도. 근데 저는 삼성전자가 언젠가는 차량용 반도체 회사를 당연히 M&A를 할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그 시점이 언제냐는 거죠. 1년 후가 될지 2년 후가 될지 3년 후가 될지 5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정확히 알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돈 갖고만 되는 문제가 아니고 여러 문제가 같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칩셋 미디어도 어찌됐든 근데 뭐 기본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기는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호재뿐만 아니고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은 그 삼성에서 M&A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때문에 많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하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실적에 바탕이 되지 않고 이런 소문에 의해서 많이 움직이는 주식은 조금 리스크는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확 빠져버리면 이거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실적이 뒷받침이 물론 실적이 아주 뒷받침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매출이 워낙 작아서 이것 갖고 실적이 뒷받침되는 주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왜냐하면 매출 141억 하는 회사가 15,450원이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게 뭐 엄청나게 왜냐하면 지금 생긴 지 20년 가까이인데 엄청나게 성장하는 회사라면 지금 최소한 뭐 몇천억이나 뭐 몇 조는 돼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호재도 있고 뭐 아주 나쁜 회사는 아닌데 이게 M&A 소재에 따라서 움직이는 주식이라 변동성이 정말 큰 주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여유 자금으로 사셔서 M&A 될 가능성도 꽤 많으니까 완전 여유 자금을 가지신 분이나 전업 투자자는 투자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일반 투자자들은 좀 더 여러분이 많이 리서치를 하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칩셋 미디어는요. 그래서 어떻게 그 정도로 정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 더 길게 해봤자 여기서 뭐 더 다른 말이 나올 것 같지도 않고 요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삼성전자 차량용 반도체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이제 셀트리온하고 삼성하고 엮여 있는 것 때문에 저도 기본적으로 셀트리온을 강하게 응원하기 때문에 삼성이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은데 저는 그래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이 지금 삼성전자가 반도체 연관된 그 부품 업체들도 진짜 많더라고요. 그런 걸 쭉 보면서 어찌됐든 삼성이라는 그룹이 우리나라에 미치고 있는 영향력이라든지 많은 잡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셀트리온하고 얽혀서 뭐 조금 삼성에 대해서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삼성을 예를 들면 너무 미워한다고 해서 해결될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이 우리나라에 이바지하는 부분은 그냥 쿨하게 인정하는 게 어떨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삼성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삼성, 현대 뭐 이런 데가 범현대가 그룹 쳐서 삼성그룹 범삼성가 그룹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회사들이 잘 돼야 결국 우리나라 경제에도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찌 됐던 그 삼성전자가 이병철 회장이 그 반도체에 처음에 뛰어들라고 했을 때 다들 반대했고, 특히 일본의 마쓰시다 고노스케, 일본의 3대 경영의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쓰시다 고노스케, 혼다 소이치 회장, 그다음에 이나모리 가지오 회장, 그 일본 자를 턴어라운드 시켰던. 근데 이제 그 마쓰시다 고노스케 회장이 이병철 회장의 그 전에 따른 어떤 결정이든 다 지지를 했는데 반도체 산업만큼은 반대를 했다 그래요. 근데 그 이유가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뭐 지금도 격차가 조금은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 격차가 엄청 났었거든. 몇십 년 차이가 났었는데 일본도 지금 힘들고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한국이 하겠냐. 그리고 반도체는 앞으로 엄청나게 발전하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가 엄청나다. 그러니 어떻게 그걸 뚫고 네가 성공하겠느냐. 한국의 조그만 기업들이 일본의 큰 기업들도 다 못하고 있는데. 이병철 회장이 계속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남의 의견을 듣기만 한대요. 뭐 가타부타 말씀이 없으시다. 계속 듣고 그 모든 거를 다 종합을 해갖고 이제 결론을 내리는데, 이병철 회장이 이런 생각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에 그렇게 압력을 넣는 거 보면 미래 전망이 진짜 좋기는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 반도체가 또 무기하고도 연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비행기라든지 아니면 미사일이라든지, 그래서 미국이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도 있고. 근데 일본은 그 당시에 미국 GDP의 70% 정도를 쫓아갔었고, 미국을 생각할 때 상당히 두려운 존재니까 일본은 견제를 했지만, 그 당시 한국은 진짜 경제적으로는 작은 나라고 아무 보잘것이 없는데 미국이 우리나라 기업을 견제할 것 같진 않고 오히려 일본 기업을 견제하는데 우리나라를 활용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이병철 회장이. 그리고 반도체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손재주가 좋은데 그런 부분에서 또 여러 가지 장점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삼성이 그때 반도체를 투자하기로 하고 삼성전자가 그 자금을 일본에서 조달을 했거든요. 처음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걸. 그래서 그 삼성생명 주식을 담보로 해갖고 빌렸는데, 일본에서 돈 빌려주는 기업도 삼성이 이 돈을 갚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대. 삼성생명을 먹으려는 욕심에 이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근데 그 종잣돈을 갖고 그 당시에 그게 1조 몇천억 정도 처음에 빌렸다고 하는데, 물론 나중에 추가적으로 좀 더 빌렸겠지만 그 1조 몇천억이 지금 삼성전자에 몇백조 매출을 하고 있잖아요. 1년에 뭐 250조, 280조 이렇게 매출을 하고, 그 또 반도체 부품을 제공하는 업체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삼성이 좀 아쉬운 거는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많은 니스난 잡을 만들었다는 거에 대한 공로는 우리가 좀 인정을 할 건 인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65세 이상 고령층에는 화이자 먼저 접종한다. 시기는 3월 말이 될 것이다. 근데 이게 65세 이상 노인 전부 맞을 수가 있을까? 65세 이상 노인이 진짜 많은데, 3월 말 요양병원 등에 있는 65세 이상은 되겠죠. 그런데 요양병원에 있지 않은 노인은 그러면 또 못 맞는 거네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은 85세가 넘으셨고, 어머님도 80세가 넘으셨는데, 우리 어머님, 아버님은 그럼 맞으실 수가 없는 거네요. 아이고, 참. 65세 이상 고령자에는 화이자를 먼저 접종하는 것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어쨌든 요양병원 등의 65세 이상 입소자 37만 명이 3월 말부터 4월 초 화이자 백신을 맞을 수가 있다. 그래서 3월에 화이자 백신이 추가로 도입되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임상 시험 결과 확인이 늦어지더라도 화이자 백신으로 고령층 접종이 늦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근데 이건 요양병원에 있는 노인만 맞는 거지 일반 노인이 숫자가 얼마나 많은데 이건 다 못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요즘은 노인을 65세 이상으로 보지 못하고 65세, 70세는 요즘 젊은 사람하고 거의 비슷한데 제가 볼 때 요즘 노인이라고 하면 한 75세 이상을 고령층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은 드는데, 어찌됐든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어찌됐든 칩셈 미디어에 대한 전망을 밝혀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This is it. See you next time.